네, 오늘은 13회. 네. 실력 증강 13회. 네, 같이 한번 풀어보죠. 1번에 소방시설 도시기호, 감지 헤드, 인면도. 이제 감지용 헤드, 인면도, 뭐 이렇게 벌집처럼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위에 이렇게. 감지용 헤드, 감지 헤드, 인면도. 두 번째는 유량계.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O자처럼 생겼고 안에 M, 양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주면 유량계. 도식이요. 네,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점검표에 삼선식 배선 적용 대상 및 점등 방식의 점검 항목, 유도 등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 시 점등 여부. 두 번째가 비상 경보 설비의 발신기 작동 시 점등 여부. 세 번째가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 단선 시 점등 여부. 네 번째가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 실패 전반에서 수동 점등 여부. 다섯 번째가 자동 소화 설비 작동 시 점등 여부의 점검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3번 문제는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가지 배관의 배열 기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의 가지 배관. 첫 번째는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까. 두 번째는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세 번째, 가지 배관과 스프링클러 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 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신축 배관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이제 다수인 피난 장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다수인 피난 장비. 첫 번째가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탑승기가 위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두 번째는 하강 시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세 번째는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 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복 흔들림 경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할 것. 다섯 번째는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 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다수인 피난 장비였고요. 이제 5번 문제는 피난 기구 설치 면제층 화재 안전 기술 기준. 피난 기구를 면제할 수 있는 층. 첫 번째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두 번째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마감이 불연 재료, 준 불연 재료 또는 난연 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 구역이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세 번째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네 번째는 복도의 이 이상은
피난 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 다섯 번째,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이상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은 지문에 있네요. 그러면 각각 다른 계단에 어쩐지 길더라.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거실 통로 유도 등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거실 통로 유도 등. 그래서 첫 번째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할 것. 두 번째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세 번째가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 7번 문제는 이제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7번에 첫 번째가 다음 항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그래서 가번 어디 또는 어디에는 그래서 숙박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죠. 다중이용업소 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한 개 이상 설치. 나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죠. 대규모 점포와 어디에는 그래서 영화 상영관이죠. 영화 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답번에 어디 및 어디에는 그래서 지하 상가죠. 그 다음에 지하 역사죠. 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네 번째는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다섯 번째는 외함은 만연 성능이 있을 것. 여섯 번째가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일곱 번째가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그런가? 예, 배터리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용량은 20분 이상이. 그 다음에 8번 문제는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이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첫 번째가 호칭 지름 75mm 이상 수도 배관에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이번에 소화전은 두 번째 소화전은 소방 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세 번째 소화전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9번 문제는 이제 제형 구역의 구획 화재 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1번 재질은 내화 재료, 불연 재료 또는 제형 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 시 쉽게 변형
파괴되지 않건지 아니하건지 파괴되지 아니하고 그게 맞네요. 아니하고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할 것. 두 번째 재현 경계는 폭이 0.6m 이상이고 수직거리는 2m 이내일 것. 세 번째, 제형 경계벽은 배연식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10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있어요?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네. 그다음 10번 문제는 이제 재현 설비의 재현 방식, 화재 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재현 설비의 재현 방식. 첫 번째가 이상 채용 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 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 두 번째가 이제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가름할 수 있다. 세 번째,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며 마감이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처리되고 통로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 경우에 그 통로는 예상제형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번은 이제 배출은 각 이상제형구역별로 배출량 이상을 배출하되 2개 이상의 이상제형구역이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배출을 각 이상지역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 이상제형구역을 동시에 배출하고자 할 때의 배출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는 공동 이상제형구역으로 할 수 없다. 첫 번째가 공동 이상제형구역 안에 설치된 이상제형구역이 각각 무엇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래서 첫 번째가 벽이죠.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이상제형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이죠.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예상 제형구역의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00이죠. 배출량은 바닥 면적 1제곱미터에 분당 몇 세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이죠. 1세제곱미터. 공동 예상 제형구역 전체 배출량은 시간당 몇 세제곱미터 5천이죠. 이상으로 할 것. 네. 두 번째는 공동 예상 제형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 제형구역이 각각 무엇으로 구획된 경우에 재현 경계죠. 각 배출량은 각 예상 제형구역의 배출량 중 무엇으로 할 것? 그래서 최대의 것이죠. 최대의 것. 이 경우 공동 예상 제형구역이 거실일 때에는 그 바닥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이며, 거실일 때 그러면 1000이죠. 직경 몇 미터 원안에 들어가야 하고 40미터죠. 공동 예상 제형구역이 통로일 때에는 보행 중심선의 길이를 몇 미터 이하, 40이죠. 이하로 해야 한다. 그래서 거실일 때는 1000하고 40m, 통로면 그냥 40m. 네. 그다음 12번은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의 재현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입니다. 12번. 첫 번째가 제형 구역에 5개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현 구역의 기압을 을인가 인가 기압을 제현 구역 위에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형 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두 번째가 피난을 위하여 제형 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5개의 공기를 제형 구역 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세 번째,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현 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아닌가?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 세 번째가 유효한 조치를 하여 맞네요. 차압을 유지할 것. 13번은 계산 문제죠. 그래서 비내화 구조 지하 2층, 지상 5층의 정신의료기관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정방향으로 설치한다. 한 층이 가로 10m, 세로 10m, 높이 9m이다. 가번 문제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강 대상물을 쓰시오. 예. 그래서 오늘 뭐 내용에 나왔었죠. 네.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이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근린 생활 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 조리원이, 두 번째가 이제 의료 시설 중 정신 의료 기관이, 세 번째가 의료 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그 다음에 치과병원, 그 다음에 한방병원이 한방병원 미신가 똥가 미신 것 같은데, 요양병원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 이런 곳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규의 문제고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그다음 나번 문제는 건물 전체에 필요한 최소 헤드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헤드의 개수,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 몇 개나 필요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우선 한 층의 설치 개수를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가로 10m니까 가로에 몇 개가 설치돼야 되는가? 10m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되죠? 네? 네. 예. 예. 그러면 S를 나눠줘야 되죠. 그럼 S가 2, R이 몇이죠? 예, 2.1. 코사인 45이 이게 S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안 해봤나요? 3점 몇이 나온가요? 2.97. 아닌데. 2.1로 했나요? 예. 3점 몇이 나올 텐데. (2.969) 2.97인데. 그러죠. 3.36? 이렇게? 아, 예. 그럼 반올림해서 3.37. 그럼 4개. 가로 4개. 어떻게 해서 2점 몇이 나오죠? 10 나누니까. 예? 앞에 예. 그 다음에 뭐 세로도 똑같으니까 뭐, 예. 예. 그러면 한 층이 가로 4개, 세로 4개. 그러면 16개가 한 층에 16개. 그러면은 7개 층이니까 16 곱하기 7개. 그러면 112개가 나오나요? 네네.
그래서 나번의 답은 최소 개수인. 답번이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펌프의 토출량은 NQ 그렇게 하면 될까요? NQ 이렇게. 그럼 Q는 얼마일까요? 80? 예. Q는 80이고 그 다음에 N은 몇 개를 적용해야 될까요? 5개? 아, 예. 이제 Q는 80 뭐 알고 있으니까 네, N을 몇 개 적용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죠. 몇 개? 예, 그럼 안 풀어보셨네. 예. 이제 N의 개수를 몰라버리면은 이제 풀 수가 없죠. 예. 그 N이라는 것은 이제 기준 개수 한 층에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헤드의 개수. 그러면 아까 한 층이 16개가 설치되어 있죠. 예. 예. 그러면 여기에 16개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기술 기준에 그 표가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30개인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11층 이상 또 지하 아마 상가 지하 역사 아마 그럴 거예요. 지하 역사에 이 세 가지는 30개를 무조건 적용하고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지상 5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층 이하인 것 중에서 30개가 있고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공장이 있는데 공장 중에 특수 가연물이 있으면 30개고 특수 가연물이 아닌 이제 그 외 것이면은 20개를 적용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이제 금판 운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네 번째는 30개로 가고요. 이제 첫 번째, 세 번째는 20개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시설이죠. 그러면 금판 운복에 들어가진 않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0개,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그 밖의 것이 이제 20개 아니면 10개인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예. 문제의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높이가 8m나 이상. 그렇죠. 예. 이제 헤드 설치 높이가 8m 이상이면 20개, 8m 미만이면 10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죠? 예. 높이가 9m라고 했으니까 이제 헤드는 8m 이상에 설치되어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20개가 기준 개수인데 그러면 20개를 넣는 게 맞느냐, 여기 16개를 넣는 게 맞느냐, 이제 둘 중 하나를 골라야죠. 최소 개수니까 20개 넣어야 10개. 아니, 20개? 네. 아, 여기에 20개를 적용한다? 네네네. 설치된 수량이 16개.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6개를 적용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준 개수는 이것보다 더 많을 때 한 층에 더 많을 때 최고 이걸 적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보다 더 적을 때는 실제 설치되어 있는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6개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6, 8이 48, 1280 LPM 이게 펌프의 토출량이에요. 네. 그래서 예, NQ인데 만약에 한 층에 뭐 30개다 그러면 20개를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간단해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해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는 이제 300번 문제까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원장님도 기준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가 이제 최대치를 말하는 거고 이제 최대치가 아니란 말씀이죠. 네네. 보통 기준 개수라면 최대치를 얘기하는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이상은 빼야 되니까 이렇게. 아니 이제 상한선을 두는 경우가 있죠. 뭐 얼마 이상일 때는 뭐 최대 몇 개. 예. 옥내 소화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고 많을 때는 최저. 예, 그죠. 적을 때는 한 층에 뭐 옥내 소화전이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개 그렇게 많이 설치돼 있죠. 근데 펌프의 토출량 구할 때 10개를 다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냥 최고 2개만 적용해라.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한선을 두고 있죠. 그리고 헤드가 예를 들어서 한 층에 뭐 50개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개방이 되더라도 방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20개까지 개방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최고 20개를 기준으로 해서 펌프 토출량을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저가 아니라 최대 예, 거기까지 개수를 계산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재안전 그 기술 기준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기준 개수에 뭐 80리터를 곱해서 구한다. 근데 그 가로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그것보다 작으면 이제 그것이 기준 개수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거는 네네. 네. 아, 이 여름 공항 갈 때. 네.